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될 만큼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맞춰서 대통령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작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돌아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활동을 시작한 제2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약 6개월간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처참했습니다. 연금특위에 참여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간의 이익을 위해 몸을 사리기 바빴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금개혁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기의 활동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만 하는데요.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택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오는 10월 정부의 연금개혁안도 발표되는 만큼 실질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확실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첫 번째는 미래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 연금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사항들도 정교하게 다뤄야겠지만 정작 지금 청년 세대들이 더욱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미래 연금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 연금개혁은 일단락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계속 홍역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내 노후 소득 보장은 어느 정도 약속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연금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중장기 연금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도달하는 로드맵도 설계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보험료율의 상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하는 최저 보장 수준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두 번째는 노후 소득 보장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중연금 체계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의무연금 3총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노후 소득 보장 논의는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주제가 무리하게 부각되어 지속 가능성과 충돌하게 되고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화라는 양자택일의 비생산적 구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2기는 다중연금 체계에서 계층별 적정 급여를 도모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세 번째는 여성,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 불안정 취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에서 주변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에 더해서 국민연금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장성 강화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연금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을 위하여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확대하고 현행 실업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공익활동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네 번째는 국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업인도 월 소득 103만원 이하면 절반,
이를 넘으면 103만원 기준 절반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오로지 도시, 지역 가입자만 전액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회보험 설계에서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불안정 취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시지역 가입자로 편제된 현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도시, 지역 가입자는 농업인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5번째는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는 팩트와 논점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기초로 국회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1기 활동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싼 전문가 내부의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면 이를 봉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반하여 논점을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논점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자문의 의견은 이후 이해관계자 논의 테이블, 시민공론조사, 국회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1기 활동처럼 애매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우지 말고 명확하게 논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6번째는 연금개혁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연금개혁 방향성을 둘러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기는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대대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개혁에서 기존의 이해관계 대표를 넘어 청년, 불안정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연금 약자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금 약자의 의견 수렴, 대대적인 국민 공론화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6가지 과제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연금개혁이 더 지체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폐기되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입니다. 삶이 불안해지면 많은 사람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당 논리에 빠져서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 정책 개혁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감액 등을 즉시 폐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금특위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사회 안정망 확보에까지 이르는 큰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큰 비전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